붙임머리가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공이 늘어나면 머리카락이 잘 빠지잖아요. 막아주더라도 대참사는 막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은우하다의 은우입니다. 오늘은 붙임머리 후 탈모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붙임머리 하면 탈모를 가장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했을 때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붙임머리 하면 진짜 탈모 생겨요? 머리 많이 빠져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보통 공통적인 게 여러 후기들을 보셨는데 붙임머리 했더니 머리가 진짜 많이 빠졌다더라, 누구는 진짜 탈모가 왔다더라, 이런 안 좋은 후기들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붙임머리 때문에 생기는 탈모 진짜일까요? 정말 붙임머리 때문에 탈모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오늘도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붙임머리를 하면 진짜 탈모가 생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 붙임머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생기지는 않아요. 붙임머리가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붙임머리가 탈모의 원인이 되는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붙임머리가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탈모의 원인은 사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려 볼 거는 바로 두피의 컨디션,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피부나 운동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타고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두피도 피부기 때문에 타고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선천적으로 두피가 강한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두피가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붙임머리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평소에 머리를 높게 묶고 있다가 풀으면 두피가 아프다든지 탈색이나 이런 걸 하면은 얼굴까지 따가워질 정도로 정말 너무 따가워서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염색인데도 두피에 가려움증이 생기고 그런 게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선천적으로 두피가 예민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주위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탈색 맨날 하는데도 두피 안 아픈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붙임머리를 하실 때도 전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선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차지는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붙임머리 후에는 며칠 동안, 길면 15일 정도까지는 약간의 통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통증이란 게 너무 아프고 신경 쓰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달려 있으니까 좀 불편하네, 그냥 묶여 있으니까 약간 당기네, 이 정도?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편함은 아니고요. 그냥 평소랑 다른 약간의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적으로 두피가 둔하고 건강하고 튼튼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아예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붙임머리를 따을 때 정말 얇은 머리카락 가지고 이렇게 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기만 했는데도 선생님 저 거기 아파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두피가 예민하기도 하고 애초에 머리가 잘 빠지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붙임머리 전에도 평소에 머리 많이 빠지시는 거 본인이 알고 계실 거예요. 붙임머리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두피 자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더 잘 빠지게 되는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피 약한 사람은 붙임머리 못한다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못한다기보다는 약간 휴식기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붙임머리를 하실 때도 평균 유지 기간이 일반적으로 2달에서 3달 정도라고 봤을 때 1달에서 1달 반 정도로만 유지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남들은 붙임머리 했다가 제거하고 당일날 바로 리터치를 하는데 나는 두피가 약하니까 휴식기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두피에 쌓였던 자극들이 사라지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붙임머리를 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임머리를 해서 모발이 빠지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두피가 튼튼하느냐 아니면 약하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유는요, 바로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예요. 붙임머리 하는데 생활 습관이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붙임머리 샵도 워낙 많고 다들 잘해주셔서 샵에서 시술 받는 도중이나 시술이 끝난 후에 집에 갔을 때까지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샵들에서 대체적으로 안내를 잘 해주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유튜브에만 찾아봐도 수많은 후기들과 관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관리 방법 중에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샴푸랑 100% 건조인데요. 붙임머리를 하고 나서 왜 100% 바짝 머리를 말려줘야 될까요? 머리 뭐 안 말리면 탈모 생기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샴푸하고 나면 두피랑 모발이 물에 아주 흠뻑 젖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장시간 젖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두피는 습해지기 시작하겠죠. 두피가 습해지기 시작하면 두피에 비듬균이랑 모낭충이 살기 딱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 병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많은 세균들은 습한 환경을 대체적으로 좋아하거든요. 흔히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물 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조금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피가 습해지면서 각종 세균들이 늘어나면 이것들이 비듬을 만들기도 하고요. 트러블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깨서 가려움증, 다른 트러블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두피가 불어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모공의 힘이 약해지게 돼요. 왜냐면 우리 목욕탕 가서 때밀 때도 몸 불려놨다가 밀면은 살살 해도 잘 밀리잖아요. 그것처럼 두피도 피부니까 이게 장시간 불어있다 보면은 자극에 민감해지고 살짝만 스쳐도 상처가 나기 쉬운 상태로 변해요. 모공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약해진 상태라서 살짝만 잡아당겨도 더 잘 빠지겠죠? 붙임머리를 했을 때는 평소보다 자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더 큰 자극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고, 붙임머리를 안 했을 경우에도 그것 자체로도 이미 두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붙임머리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100% 건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다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00% 건조 말씀드릴 때 샴푸도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샴푸는 우리 모두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다른 게 있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샴푸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더 깨끗이 헹궈주는 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붙임머리 후에 샴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물을 적시는 것조차 쉽지 않은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원래는 샤워기로 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싹 젖어야 되는데 붙임머리를 하면은 이게 뭐 방수가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모발이 잘 안 젖어요. 아무리 물을 뿌려도 여기만 젖어 있고 속에는 그대로 마른 상태로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샴푸 짜서 하니까 샴푸는 계속 들어가고 거품은 안 나고 나는 찝찝해 죽겠고 씻은 것 같지도 않고 샴푸 찌꺼기 남고 이렇게 되면서 트러블 생기고 비듬 생기고 가려움증 생기고, 그렇게 해서 비듬이나 각질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샴푸를 꼭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소문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여기 이렇게 길이 생기죠. 이 길로 샤워기를 딱 대면은 이 갈라진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속에까지 물이 잘 적셔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속까지 물을 잘 적셔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샴푸 짜서 이 정도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거품 낸 상태로 두피로 가서 내가 시원할 때까지, 찝찝함이 사라질 때까지 무조건 끝까지 마사지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뭐가 달려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똑같이 벌려서 이 사이로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면은 붙임머리 사이사이로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손을 넣어서 여기 손 들어가네? 하고 길 찾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 들어가네? 여기 괜찮겠다 하고 이 상태로 시원하게 막 감아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을 잡고 여기 시원하네? 감고 여기 또 길 잡고 여기 괜찮네? 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나의 그런 상쾌함과 나의 두피 위생 상태를 위해서 꼭 끝까지 깨끗하게 마사지 해주시고요. 평소보다 조금 더 헹궈주시면 샴푸 찌꺼기도 안 남고 내 두피 속에 쌓였던 노폐물, 기름기들도 확실히 제거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붙임머리를 유지하는 기간에도 나의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바로 무리한 유지 기간인데요. 보통 붙임머리 유지 기간에 대해서 많이 설명 들어보셨죠? 보통 샵에서는 2달에서 3달 정도를 권장 유지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일했을 때 당시에 제 고객님들께 추천드렸던 유지 기간은 2달에서 2달 반 정도? 요 정도 제일 많이 말씀드려요. 그리고 답답한 거 못 참고 내려온 거 싫고 이런 분들은 2달까지만 유지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3달은 정말 최대치예요. 3달까지가 최대치, 3달까지만 유지해라.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요 정도의 느낌인 거지 3달까지 뭐 양호해? 아주 좋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내려오면 손에 걸리고 샴푸하기도 힘들고 머리 자라는 길이도 다 다르고 이 따놓은 게 내려오는 그런 위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했던 디자인이랑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달에서 2달 반 정도만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무리한 유지 기간은 얼만큼일까요? 3달 이상인데요. 3달을 넘어가게 되면 내 두피에 굉장히 큰 자극이 갈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량의 모발을 잡고 붙임머리 피스를 달아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가닥에 하나를 달아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지고 또 하나 빠지고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30가닥만 남았네? 그러면 이 30가닥이 내 머리카락 빠진 거 30가닥 플러스 붙임머리 피스 한 가닥 해가지고 이 무게를 더 적은 양의 모발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피에 자극이 더 심해지겠죠. 이때 딱 오셔서 리터치를 받으면 좋은데 3달 넘어가고 4달, 5달 제가 일했을 때는 6달 넘어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까지 돼버리면은 이 지탱하는 모발의 양이 줄어들면서 빗질하다가 아예 통으로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극을 받아서 약간의 피가 났다든지 그렇게 상처를 받은 모공은 더 이상 머리카락이 안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견인성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유지 기간을 잘 지켜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뭐라는 거야?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이마트에서 만약에 장을 봤어요. 종량제 봉투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물건을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내가 손으로 들고 가면 그 얇은 끈에 내 손 여기에 무게감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들고 가면은 엄청 무겁고 팔 떨어질 것 같고 손 아프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안고 가면 더 안정감 있고 이렇게 들 때보다 덜 무겁죠. 붙인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내가 이 짐덩어리를 이렇게 몸에 품고 안고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가는 거는 2-3달이 지나서 모발이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이 아프다 했잖아요. 그게 두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힘이 강해지고 몸에서 멀어질수록 무게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두피에도 자극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붙임머리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무리한 유지 기간으로 인해서 나의 그런 귀차니즘과
머리를 말리지 않는 이런 걸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게 되는 거라서 붙임머리 때문에 빠진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만 지켜주셔도 붙임머리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현상은 좀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요, 말씀을 드릴지 말지 조금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아주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인데요. 붙임머리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라는 오해를 받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잘못된 시술이에요. 잘못된 시술? 잘하면 되잖아. 잘못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해주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저도 이게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거를 닦는 방식이라든지 따을 때 당기는 힘 때문에 탈모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따을 때 당겨서 따서 머리가 빠진다? 이것보다도 따을 때 너무 세게 당겨서 따은 상태로 묶어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엄청 쫙 당겨진 상태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시간 얼마 안 지나서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아마 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묶인 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견인성 탈모의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확실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시술만 하지 않는다면 절대 붙임머리가 원인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고자 하신다면 붙임머리 시술을 받으실 때 너무 당겨지는 힘이 세서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받고 난 직후에 머리가 욱신거릴 정도로 너무 이 당기는 힘이 느껴진다 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말 못해서 집에 가서 며칠 지났는데 너무 아프고 이렇게 해서 고생하시면 붙임머리 받은 사람도 고생이고 해주신 분도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두피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로 오게 되시면 두피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받을 때 너무 아프거나 불편하시면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적응 기간이 붙임머리 하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까지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신경이 쓰일 정도로 아프고 그러시면은 잠깐 뗐다가 나중에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붙임머리 모발은 어차피 재사용 가능하니까요. 너무 무리해서는 시술을 항상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컨디션 좋을 때 올바른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막 다다다다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좀 정신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말고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